안녕하세요. 야순자입니다. 오늘은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테마가 좀 끝물이고, 다른 테마들도 이제 계속 돌다가, 지금 대선이 2022년 3월인데,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통합당에서 홍정욱 후보 관련해서, 아직 후보는 아니죠. 스카우트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여론들이 있어서, ANN이라고 부산 경남 방송인데, 홍정욱 관련 주로 한가를 갔죠. 대선 테마주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었죠. 내일부터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활동을. 그래서 김종인 씨가 금요일 날이었나? 금요일 날에 당 내에 뭐 대선 주자급이 없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면서 당 밖에 있는 이제 홍정욱 관련 주식, 고려산업이랑 KN이 상한가를 갔었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3연패죠.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졌기 때문에 수직으로 치면 하한가를 3번 갔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대선 테마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한 5년마다 돌아오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작전주긴 한데 수익을 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비대위로 이제 체제를 바꾼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개시를 이제 월요일 날 하죠. 월요일 날 하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후보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탈당을 한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계속 이제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이랑 각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고용이 지내죠. 총선에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황교안 관련 주식도 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내일 비대위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상한가 같은 홍정욱 관련 주식은 추가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약간 꼰대 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 밖에서 새로운 참신한 인물들 스카우트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홍정욱 관련해서 이제 KNN이라고 부산 경남 방송인데 잘 모르는 주식이 있죠. 이제 홍정욱 관련해서는 계속 오릅니다. 대선 테마 중은 특이한 게, 이게 보면 끝난 사이 해가지고 금요일 날 뉴스가 나왔죠.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누나가 지금 보면 예전에 이제 헤럴드 경제 오너였죠, 홍정욱 씨가. 그래서 지금 헤럴드 경제 관련된 지분을 팔았습니다. 중앙건설이라고 팔고, 지금은 올가니카라고 이제 유기농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헤럴드 있을 때 KNN이랑 50%씩 출자해가지고 부산 글로벌 빌리지라고 영어 교육하는 그러한 이제 회사를 출자를 했죠. 그리고 그때 어, BGV 대표로 홍정욱 테마 이때 누나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 뉴스들이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 이 이낙연 테마주라고 이제 남선 알루미늄 있죠. 총선 직전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여기 사망기업 대표 이계현 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이었죠. 그래서 요 SM 그룹에 있었는데, 남선 알루미늄이 그 소속 그룹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올랐던 거죠. 친동생이 있으니까 이제 혈연주다 이래가지고 올랐던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자마자 급락을 했죠. 연결고리 끊어졌다 해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다시 이제 급등을 했던. 그래서 예전에 써니전자도 있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계양 사태 소식에 급락을 했다, 이런 내용들. 당연히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잡음이 있을 수가 있죠. 형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동생이 여기 있어서 답변주로 엮이고 이런 소문이 나면 안 좋겠죠. 그래서 퇴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KNN에서 홍정욱 누나가 대표, 출자하는 회사 대표를 사퇴한 것도 아무래도 이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랑 남선알미늄과 그래서 비슷한 테마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전에 이제 써니전자라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해서 이게 한 10배 정도 갔었는데 10배. 그때 이 대표이사가 안철수 연구소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걸로 엮여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철수 테마주 하면 써니전자 들어가죠. 그 임원은 사표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테마로 엮이면 계속해서 굵어먹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곽경원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해가지고 2013년인데 이때 송태종 대표 이사 사진 사항이었다. 이분이 이제 안철수 연구소 안내 관련된 여기 이따가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로 엮였던 거죠. 그래서 재밌는 여기도 보면 이제 반기문 테마 보통 파워 때 여기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동생 반기호 씨가 부회장으로 재직을 했었죠. 그래서 반기문 씨가 나온다고 대선 출마를 준비를 할 때 한참 급등을 했던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작전주는 어떤 친인척을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서 작전을 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표를 쓰더라도 다시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작전주들 보면 유상증자 그러니까 테마주로 올려놓고 유상증자를 때려버리죠. 고점에서 대표이사나 임원들 주식 팔아버리고 개미들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테마주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홍준욱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이제 부산 경남 KN이라고 부산 경남 지역 방송이죠.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고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KNN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때 이제 급락했을 때가 총선 전이었죠. 총선 전에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이때 왜냐하면 급등을 이렇게 하죠. 이때 이제 홍정욱 씨를 스카우트를 해야 된다. 입당을 해서 총선에 이제 뭐 용산이든 종로든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출마를 안 하면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총선도 참패를 하고 어쨌든. 근데 지금은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와서 계속 오늘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말았죠. 차트가 고점을 뚫으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점을 뚫고 갔는데 그 차트를 보면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월봉을 보면 월봉도 지금 거의 고점에 호가로는 거의 뚫어버렸죠. 어,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고점이 조금 뭐 남아있긴 한데 이 가격대라 보면 충분히 이게 이제 대장주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남선알 남순 알미늄도 보면 여기 이제 월봉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장기간 박스권을 뚫고 월봉으로 오면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어,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하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급등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총선 전에 근데 대선은 이보다 더 큰 게임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까 말했던 동생 이계현 씨가 사표 썼을 때 그때가 요 때입니다. 가점 하루 내려갔다가 근데 세력들이 여기서 게임을 끝내는 게 아니고 또 매집을 해서 또 올리는 거죠. 이때가 이제 총선 전에 올렸던 거. 그리고 지금도 자리를 만들고 있죠. 자리를.
여기 이제 사표 서기 전에 이 고점을 지금 고점 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재밌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민주당 쪽에 이제 보면 민주당이죠. 민주당 어, 당 대표 당대회죠. 당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날짜가 8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현 씨가 출마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대표를 거쳐서 대선으로 바로 직행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김부겸도 여기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8월, 이 날짜가 중요하죠. 8월 28일. 전당대회 전까지는, 그리고, 만일에 당대표가 된다.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이제 낙연 테마주가 예, 민주당 쪽은 이게 이제 28일 날, 8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하트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점을 돌파할, 지금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여기 총선 전에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올렸는데도 여기 거래량이 없는 거 보면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써니전자 볼까요? 써니전자는 지금도 상한가를 가죠. 여기 보면 이 상한가를 가는데 그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다. 근데 출마를 안 했죠. 안 하면서 이게 급락을 했는데 여기 급등 이후에도 거래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 관련 주식도 그냥 자기 정치를 할 생각이었죠. 통합당에 입당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합당을 하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예전 걸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죠. 여기서 10배 갔는데 최대 294원이었죠. 294원짜리가 그때 출발을 해서 1000% 갔으니까 10%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종목. 특히 차트를 보면 옛날 차트가 너무 이렇게 돼서 근데 특히 241선 빨간 선이 이제 241선인데 이걸 통과하는 첫 상한가 자리 그런 자리가 나중에 급등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거의 뭐 점상으로 15%대니까 점상으로 갔죠. 그래서 이 종목이 건설적인 종목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 관련해서도 계속 그 안철수 테마로 계속 엮이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테마가 엮이면 해죽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삼천리 자전거 볼까요? 삼천리 자전거도 지금 이제 오르는 건데 이게 그린 뉴딜 관련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오르는 그런 내용들이고. 과거를 보면 이게 이것도 엄청난 상승이죠. 이런 상승. 이게 차트를 보면 이게 이것도 한 10배 갔을 것 같은데 1843% 갔네요. 1386% 갔네요. 1386%.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은 어, 정책주였죠. 정책주. 이런 이렇게 상한가를 급하게 가더라도 이게 박스권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60일선에서 바로 날아가는 정도. 이거는 이제 정책주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책주죠.
대강해서 그 다음에 자전거기 이런 내용들. 그래서 대선주는 정책주, 인맥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맥주는 필요 아까처럼 이제 동생이 얻는 기업, 그다음에 이제 학벌, 학교, 대학, 또 같은 학번이다, 같은 이제 과 수준이다, 이번들을 찾는 거죠. 임원이나 이런 식으로 찾는 거고 정책주, 정책주는 대선 후보로서 예를 들어서 뭐 4대강이죠. 4대강. 그 다음에 저출산. 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지금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민주당의 친문 그룹 여기도 조국도 있죠. 민주당은 그래서 이게 친문 그룹에서 선택을 하겠죠. 과연 누구로 할지. 조국을 처음에 밀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시끄러운데 과연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동의가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좋은데 호남 그룹이라 호남 출신 그냥 DJ 이후에 호남 출신이죠. 호남 출신인데 이걸 이제 부산 출신에서 출신 그룹에서 그래서 왜 밀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최종 후보가 선택되기 전까지는 우선 이낙연 관련 주식이 가장 크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국당은 지금 뭐 대선 지방선거 3연패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가 세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대감은 뉴페이스. 그래서 지금 홍정우, 그 다음에 김세연,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이제 크게 갈 것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대선 테마주는 이제 잘 잡으면 대박인데 이게 기본적인 속성이 잡힌 주라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대선 주 테마주를 기다리는 그런 그룹도 많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홍동 테마주를 보면 KNN이 있다. 근데 그 뉴스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큰 하락을 주지나 못할 거다. 그 밑에 700만 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제 관련 테마가 고려산업이죠. 고려산업도 여기 이제 상한가를 갔은 그런 내용. 상한가 잔량은 좀 작았는데 이런 내용도 있고. 고려산업은 아직 이제 상한가 전 고점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래서 테마가 한번 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세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에 관련해서 한국 프렌지라고도 있어요. 한국 프렌지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있고 여기는 일봉상 상한가를 전고점 뚫어버렸죠. 종가에서. 이 월봉을 보면 아직은 좀 남아있어요. 이제 매물대를 뚫어야 되겠죠. 대장은 개인의 대장이고 이제 한국 프렌지는 좀 특징이 이겁니다. 재무 추이를 보면 이제 PR이 5.9입니다. 5.9. 5배밖에 안 된다. 손익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PR은 바닥이죠. 바닥이다. 그래서 지금 매출은 작년 9,500억 정도, 영업이익 149억에 증가율이 643%였네요. 순이익 100억대.
그런 내용이라. 근데 KNN 같은 경우에는 KNN은 적자죠. 영업이익 74, 순이익은 81억이네요. 평가율은 떨어지는데 PER이 이제 19.98배입니다. 순이익은 좀 떨어지죠. PER은 올라가는, 밸류에이션 좀 크게 받고 있고, 그리고 고려산업도 PER이 18배죠. 18배. 순이익도 좋다합니다. 이게 이제 사료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테마를 엮일 수가 있죠. 그래서 PR로 보면 한국 브랜드가 좀 좋아 보인다. 근데 차트나 이런 걸 보면 고려산업이나 고려산업도 이 부분을 뚫어버리면 이 정도가 그거라고 볼 수 있죠. 매집이다. 매집이고 그 부분을 과연 뚫을 것이냐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그래도 이 아까 가는 정도 보면 굉장한 거다. 또 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 정고점을 뚫어버렸죠. 아까 부분을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갔네. 그리고 이제 차트가 여기도 이제 뚫으면서 바로 날아가는. 그래서 이게 거래량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한가를 갈 때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이게 까만색이 이제 거래량 이동 평균선의 20일 평균입니다. 20일 평균이고 기업 정보로 보면 2,400만 주에 51%죠. 유동 주식 비율이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2,400만 주, 2,500만 주 정도 되고 한 50% 잡으면 1,200만 주, 1,250만 주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중인데 장중에 아니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주식수고 이게 총 발행 주식수는 안 넘었네요.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중간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이 정도 입질 거래, 이 상한가 갈 때는 보면 한 3천만 주 정도 터지는 거죠. 이 패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량 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을 볼 때 20일 평균 거래량을 하는 순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유동 주식수, 이거 이제 총 발행 주식수 하기 총 기준이죠. 이거를 이제 돌파할 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 돌파를 하면 이거는 이제 약간 고점 신호일 수가, 제가 보는 건데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볼 때를 보면 여기 이제 거래량 이동 평균선의 20일 평균, 60일 평균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터지는구나. 단순히 이제 전일자 거래량, 전고점 거래량을 돌파했구나 해서 이제 보는 것보다는 데이터적으로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20일 이동 평균선, 유동 주식수 돌파할 때 그런 기준으로 봐서 이게 돌파하는 순간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금요일 날 아까 갈 때 테마들이 순환을 하죠. 테마 순환을 하는데 코로나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코로나는 아마 지금 세력들이 익실현 단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테마들이 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뭐 테마들이 있었죠. 원격으로 이런 내용들도
이익 실현 단계고 한번 돌았고, 그 다음에 뭐 뉴딜, 디지털 뉴딜 해서, 그 다음에 그린 뉴딜 해가지고 단기 테마들도 약간 고점, 그리고 지수도 약간 2000포인트 고점이죠. 2000포인트, 그 다음에 700포인트 이상이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서 이익 실현을 해서 새로운 테마, 그 테마, 대선 테마죠. 그 테마로 이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수를 보면 지수 전에 이거 한번 보죠. 삼성 SDI를 보면 요 우량주가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정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물론 끝판은 좋죠.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 주식도 잘 나가고, 근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 수를 하나 볼까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전기차 관련해서 에코프로 BM도 여기 완전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고가를 달리고 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고점 진호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비아 이런 것도 여기서 뭐 상한가 이후에도 계속 날아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어떤 테마나 이런 전망도 좋죠. 4차 산업이다, 뭐 블록체인이다, 그 다음에 뭐 일단 뉴딜, 그린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이다 해서 굉장히 테마가 있는데, 이런 게 어찌 보면 지수나 이런 부분 힘들겠죠, 이쪽 올라가기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점 신호로 보고 새로운 테마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우량주 필수 상승, 우량주 상승 등이 이제 고점 신호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를 3월 16일 날 했죠. 16일에 해서 6개월, 그러니까 9월 15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세력들은 주는 풀린 돈으로 집중 매수해서 올려버리는 거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매도가 9월 15일 날 이후에는 공매도가 있고, 그 전에 지금 그런 내용이죠. 미중 분위기도 안 좋죠. 미중 패권 전쟁이죠. 무역 전쟁에서 패권 전쟁으로 옮겨가는, 이게 지수의 부담을 굉장히 줄 겁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 그래서 이게 지수나 이런 쪽에서 빠지는 자금들이 코로나, 그다음에 지수 관련해서 상승, 이런 부분들이 관련 자금이 그 테마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 이낙연 테마는 굉장히 좀 잘 알고, 너무나 잘 알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홍정욱 테마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쪽을 보면 이게 이제 통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이 있죠. 기분이 많은데 이것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 뭐 40대 젊은 기수해서 하긴 하는데, 아마 여기는 이제 부산시장은 시장으로 출마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대선 전에 이게 이제 보궐선거가 되겠죠. 한 4월인가 보궐선거에서 아마 어, 후보로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식도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주식도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 요 이제 그 박스권을 뚫어버리면 어떤 정치적 뉴스가 나와야 되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시장을 만약에 된다. 그런 후보가 된다 그러면 부산시장에서 대선으로 바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많이 봤는데 개인행 관련해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정치 테마주 시장이 열립니다. 지금 뭐 특히 이제 통합당의 이제 김동인 회장가 출범을 하고 여기에서는 뉴페이스를 달아줘. 그래서 한국 관련 내용, 그 다음에 뭐 김세연, 뭐 기타 이런 분들 다 있었는데 지금 정치를 좀 하다가 이제 빠져 있었던 게 홍준호 주죠. 이 관련 주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당은 8월 전당대회에서 여기서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민주당은 이낙연, 김무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낙연 씨가 제일 세겠죠. 그런 내용. 전당대회나 이런 에 나오고 뭐 대선 출마를 하고 한다 그러면 이낙연 씨 관련 주식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혈연주 한번 엮이면 이건 끝까지 간다는 거죠. 한 번 대선주는 끝까지 영원한 대선주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한 번 해병은 뭐 여병한 해병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중간에 뭐 혈연이 사퇴를 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지수 부담, 필백 지수 부담이고, 그 다음에 오래된 테마라고 하죠. 올드 테마의 이제 이익 실현이죠. 실현 단계다. 그리고 새로운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는 5년 큰 시장이죠. 다들 열리는 큰 시장이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자금이 그 시장의 자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풍부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던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수익을 냈던 그리고 뭐 코로나 테마로 수익을 냈던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 신규 테마로 간다는 거죠. 신규 테마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어렵긴 한데 대선 테마주도 투자 방법이라 그러면 첫째는 이게 이제 펀드처럼 펀드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낙연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홍준표 이런 식으로 펀드처럼 이제 조금씩 모아놓는 거죠. 특히 이제 아까 보셨듯이 241선 모으면 위에서 11선 선에서는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간 상단화하는 상한가 종목은 관심있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박스가 상단에서 매수를 하는 그래서 한 2년 정도 가져가 보는 거죠. 2년 정도 호핑을 해본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완전 작전주입니다. 완전 작전주인데 요런 제가 볼 때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코로나 이 비트코인에서 엄청난 수익을 봤을 텐데 여기서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을 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테마로 갔다가 그 부동산 자금들, 그 다음에 이제 저가로 풀리는 이런 자금들이 결국엔 둘째로 온다는 거죠. 지금 공매도도 없겠다. 뉴스 좀 내고 이러면은 실적 좋은 종목들 가면 가는데 지금은 이 종목들의 테마에서 신규 테마를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 테마 중에 2년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지금은 시작을 해도 될 만한 테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선 테마가 고점에서 물리면 영원히 아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보성 파업때 보면 이게 요런 모습입니다. 요런 모습. 정확하게 이렇게 봉우리 두 개, 쌍봉을 그리고 여기 후보 반기문 씨가 이제 후보 사퇴를 하면서 바로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밑에 다른 종목도 있는데 이때쯤에 이때 하락할 때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동생 방기호 씨가 사표를 썼다는. 그래도 이게 보면 세력주가 이게 한 번에 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 갑니다. 두 번. 근데 이 경우에는 아예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빼버린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경우는 완전히 이제 생명이 다하는, 이게 전고점을 이렇게 뚫고 빠져버리면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결국 이제 들어갈 때가 요럴 때 들어가는 거죠. 고점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런 고점에서 들어가고.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제가 볼 때 모든 종목들이 요런 요런 테마 아니면 요 부분에 상승하기 전에 요런 단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상승들은 아직 남았다는 거죠. 남았다. 이게 이제 그 안철수 연구소 내용을 한번 보고요. 이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안철수 연구소도 이렇게 크게 갔는데 결국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장기간 박스권을 뚫으면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 전에도 이런 상한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들이. 그래서 이 게임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요 기간의 박스권은 한 이 정도인데 이걸 뚫어버리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전 고점이죠. 그렇죠. 요 부분에 터치를 하고 결국에는 가는 거죠. 여기는 이런 상승, 10배짜리 상승을 준다. 그래서 이런 장기간 박스권을 뚫는 상황들. 멀리 보면 여기도 상한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요런 박스권을 뚫고 결국 여기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걸 보면 또 이걸 이제 터치하고 봤는데 요 상한가 여기서 보시면 결국 이 큰 걸 터치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는 거죠.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테마가 나올 수가 있다. 출마를 해야 되고 그래서 KNN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600에서 16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뚫고 이런 박스권 이게 이제 엄청난 이 내용도 이것도 거의 큰 매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매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매집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여기 보면
이제 KNN 홍정욱 관련해서 홍정욱 씨 관련해서 보는 게 우선 헤럴드 지분을 팔았죠. 헤럴드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이제 경감 받았겠죠. 요 내용이 이게 대선 출마를 위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대선 출마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관련된 부산 빌리 누나가 대표 사퇴를 했다. 또 결국에는 이제 꽃길을 깔아주는 거죠. 예, 어떤 이제 데미지가 없는 괜히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지 않게끔 안 좋은 소리 나오지 않게끔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대선 출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낙연 씨 동생도 이계현 씨도 사표 쓰고 퇴사를 한 것도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정욱 씨는 이미지가 좋죠. 외모나 뭐 이미지 학벌 이제 통합당 우파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하버드대 나오고 했으니까 인맥도 좋을 거고 그렇게 보는 거죠. 전반적인 기대감이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순서가 있죠. 일정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출마를 하죠. 내일부터 출마를 하고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사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정욱 씨 면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면담 발표 그런 내용들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든지 의미 있는 곳에 출마를 한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제 홍정욱 관련된 주식들이 갈 수 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당내 경선 뭐 이런 내용들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거죠. 홍정욱 씨 의도가 중요한 거죠. 주장을 하고 지금은 이제 결과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자기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예전에 딸 관련해서 그 마약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안 좋은 일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데미지는 안 될 거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다. 대선 테마주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본격적인 시작을 한다 보시고 항상 공부를 많이 하셔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